자왈 비부는 못난 비루한 그는 남자하고는 가여 사군 야여제야 어찌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임금을 섬긴다는 게 조직에 배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는 그 비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하에 적어 놓기로 기미덕지하양 그나가 배설을 얻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근심하고 그 배설을 어찌하면 얻을까 하는 그것만을 근심하고 기덕지하양 이미 그 배설을 얻고 나서는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배설 자리를 잃을까 근심하나니 구안실지면 진실로 그 배설 자리를 잃을 것을 근심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한다? 무소부지 뭡니까? 그 하는 행위가 뭐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무소부지. 그러니까 무소부지를 했죠. 무소부지 어찌입니까? 그 한 행위가 그것을 갖다가 잃을 것을 근심하고 그 행위가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예, 이러지 아니할 바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논문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무도한 행위를 말을 할 때는 뭡니까? 두 가지를 하죠. 뭡니까? 똑같습니다. 뭡니까? 무소부지하고 똑같은 뜻이 뭡니까? 할위자입니다. 할위자. 무소불이라는 게 있죠. 무소불이. 그래서 어떤 것을 근심하고 그러하면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일이 어디에도 이른다는 거죠. 이건 뭐 사람 체면이나 그런 것도 없는 게 자기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말을 이를 지자와 같지만 할위자로 쓰면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쌓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는 바. 그래서 이놈 무소부지나 무소불위 같은 이런 것은 뭐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을 비유하거나 아주 포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은 어찌 하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은 예의와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또 뒤에 걸 똑같습니다. 어찌 됩니까? 유소부지입니다. 유소부지. 여도 어찌 됩니까? 무소불위가 아니고 유소불위죠. 유소불위.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러지 아니할 것. 무슨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는 차마 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아니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면 하지 아니해야 할 바, 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기준인들은 요 기준이 뭐겠습니까? 요 맹자에서는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소부지와 무소불위와 유소불위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의 차이는 불인인지심이라 했습니다.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은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불인인지심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차마 그거는 못하겠다라는 그것이 불인인지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불인인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양심이죠. 양심. 여기 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유소불이죠. 그렇고 불인인지심이고 이게 양심이고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바로 이게 공자님이 항상 강조하는 이게 예죠. 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할 때 요쪽에 있는 사람 여기 사람이죠. 유소불이하고 유소부지하는 것이 이자는 포악무도한 사람을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지 않고 보면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이게 많은 분량이 이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왈 고자의 민유삼질이러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자의 민유삼질이러니 금년에는 혹시지무야로다 됐습니다. 아마 요는 공자님이 세태가 변한 것을 풍습이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변한 것을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이 말이겠죠. 옛날에는 어찌 됩니까? 옛날에도라는 말이죠. 옛날에도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병이, 이 병은 병통이라는 뜻입니다. 아픈 것이 아니고 단점, 고질병. 세 가지 어떤 병통보다 병폐라는 말이 더 낫겠네요. 세 가지의 백성들한테 세 가지 병폐가 있었다. 병파지. 옛날에도 백성들에게 꼭 세 가지의 병폐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야에 지금은 꼭 이 세 가지의 병폐가 이 세 가지의 병폐조차도 이 말입니다. 세 가지의 병폐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세 가지 병폐가 있었는데 그 병폐마저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없어진 게 아니고 변질이 된 거죠. 옛날에 그 병폐로 여기던 그런 세 가지의 단점, 안 좋은 것도 지금은 그것마저도 변질이 되어가지고 완전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병폐는 그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요 강자가, 옛날 사람들은 요 강자가 하나의 병폐였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다음, 긍자네. 긍자가, 자랑을 긍자가 있고, 그 다음 문장가요. 그 다음 어리석을 우자죠. 그래서 옛날 사람한테도 이 세 가지의 병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 이거는 미치광이라는 뜻이죠. 미치광이. 그런데 앞에도 우리가 강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왔죠. 강견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랬죠. 그래서 강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강은 사람이 사는 인도나 예의 범절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강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 그게 강이고. 또 이 긍자는 뭡니까? 너한테 자기를 자랑하는 거, 뻐기는 겁니다. 뻐기는 거. 자기의 무슨 잘한 것이 있고 하면 놈들이 절로 알아줘가 칭송할 건데 자기가 벌써 뻐기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병폐였고. 어리석을 어째 옛날 사람들 어떤 일을 보면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병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병폐가 그 변질돼 가지고 이어서부터 내용상 더 못한 경우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지무얀이라고 한 겁니다. 금야에는 이런 세 가지의 병폐조차도 없어져 버렸구나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뭡니까? 고지강야는 옛날 사람이 막 제멋대로 하는 거. 옛날 사람이 제멋대로 하니까 그 제멋대로 하는 걸 뭐라고 썼습니까? 제멋대로 하는 걸 사자로 쓴 겁니다. 사자가 자체가 이게 제멋대로 할 사자고 방자할 사자죠. 방자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냐 하면 예의나 사람이 하는 도리에 구속되지 않냐고. 예를 들어 아내가 죽었는데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또 부자간에 해서도 부자간에 삼상을 입을 때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죠. 예의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하기는 하지만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제멋대로 하기는 하지만 제멋대로 한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막 제멋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자님 한 분께 지금의 어찌 됐냐 강자 소리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다? 지금은 이 강자 소리 사는 사람은 탕으로 바뀐 겁니다. 사에서 탕으로 바뀐. 탕 이건 뭡니까? 방탕한 탕자입니다. 방탕한 탕자. 방탕은 어찌 됩니까? 자기 욕심을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부리는 게 탕자입니다. 탕하라고 할 때. 이거는 예의나 범절의 문제가 아니고 지 욕심을 제멋대로 쏟아내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 걸 탕이라고 한 거죠. 이것도 제멋대로 하는 거고 이것도 제멋대로 하는 거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도 제멋대로 하는 거지 나쁜 짓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강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미치광이 소리 듣는 사람들은 온갖 방탕한 제멋대로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4에서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빈질이 완전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시대의 풍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공장님 들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 사람, 요거는 금장이라.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옛날이라고 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보고 그럼 공장님 살았을 때 이전에 아주 오래 이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옛고자와 이제금자가 시기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옛고자에는 뭐 공자님이 유년 시절 이는 쪽이고 안 그러면 요는 공자님이 만년 쪽인가? 이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리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봐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옛고자도 그리 먼 곳이 아니었을 거다. 지금 공자님한테는 중요한 인생의 획기적인 기점이 어디 있습니까? 55세부터 68세까지 망명을 해갖고 외국에 있었거든요. 외국에. 그 이전에는 노나라에 있다가 그 뒤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자님이 망명길에서 68세에 돌아와가지고 고향이 논나라에 와보니까 그 자기가 없는 사이에 사회 풍조가 이리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고자를 갖다가 공자님이 논나라에 대사고로 있을 때였고 이 금자는 그래가 한 18년 정도 밖에 나 있다고 오니까 13, 14년을 밖에 있다고 오니까 논나라의 풍속이 이리 바뀌었다라고 탄식한 것일 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경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옛고자가 거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라에서 완전 지금은 대한민국인데 조선시대는 그랬고 이런 뜻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자님이 고국을 떠나가 있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 동네 사는 사람 인심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이 뭐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찌 됩니까? 고지 긍자. 이걸 긍자는 어떤 일을 뻐기는 것, 자존심 센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이 긍자에 속한 겁니다. 이것도 너하고 화합하고 어울리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것도 병폐는 병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의 병폐는 어쨌습니까? 옛날 사람의 병폐는 어찌 됐냐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뻐기는 것, 자랑하는 것은 자존심이 센 것이었어요. 그래서 염자 이게 뭡니까? 모가 날 염자입니다. 둥글고 원만한 게 아니고 모날 염자입니다. 청림하다는 뜻도 되지만 모날 염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은 행실이 뭐가 나기는 했지만 뭐가 나. 그럼 너무하고 어울리지 않고 오래 자기 혼자 바르다가 가는 거예요. 많은 게 뭐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나는 건 이것도 중요한 건 전체 다 보세요.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자존심 시켜가지고 자기 그속으로 사는데 혼자서 독성귀신 하는데 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자기를 뻐이고 자랑하는 사람 넘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거는 넘을 깔아 뭉개는 게 분자가 뭡니까? 썩낼 분자고 여는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요즘은 자기를 뻐기는 사람은 지 뻐기는 거 안 알아준다 하고 넘하고 썩내고 화내고 어찌 됩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과도 뭐가 나지만은 자기 뭐 선한 거 자기 길 가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분갈이요. 썩낼 분자고 사나울 예자는 다툴 예자가 됩니다. 분노하고 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병폐인데도 이 병폐보다도 더 완전 못하게 병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도 어찌죠? 어리석을 어쩌? 어리석은 안 좋은 거죠. 일을 판단하고 그런데. 그래서 고지우야는 어쩝니까? 옛날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리석고 이론 둔하고 잘 못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은 있었다? 정직한 거는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가지고 경륜이 없고 일을 잘 못하거나 놈한테 뒤지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정직한 것은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직자를 붙인 것은 그 당시 공자님 본것이겠죠. 노나라예요. 그래 정직하면 어리석지만은 바보이지만은 정직한 면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바뀌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걸 숨기고 막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사자.
거짓사자 아닙니까? 거짓사자. 거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세 가지 병폐를 가진 사람은 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이 요렇게 바뀌어 가지고 시속이 더 나쁘게 변했다라는 것을 탄식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옛날과 지금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옛날은 공자님이 논나라에 계실 때 또 지금이라고 한 것은 그래가지고 또 13, 14년을 미국에 망명을 하다 돌아와 보니까 논나라의 풍속이 이리 바뀌었더라라고 해석하는 더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예, 그다음 자활 교원영색은 선의이니라. 교원 말을 갖다 교모이 잘하는 거. 세 번째 나올 겁니다. 영색 영자는 곱게 꾸밀 영자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갖다 곱게 꾸미는 것. 이런 사람 중에는 선의 드물도다. 어진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원 영색 교는 요즘 뭡니까? 마치 교원 영색은 우리가 원래 치면 교원도 말을 잘하는 것이 그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외모를 안색을 갖다 곱게 꾸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단지 뭡니까? 마치 화장을 해도 너무 진하게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너무 진하게 하고 향수를 발라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꾸미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선한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 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활 오 자지 탈주야 하며 오 정성지 난아냐 하며 오 자지 탈주야 하며 해석을 어찌해야 됩니까? 자는 자색입니다. 자색은 간색이라서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이 부인들 옷을 지어 입거나 할 때 쓰는 거지 정복일 때는 쓰는 거 아닙니다. 정복은 검은색이면 검은색, 붉은색이면 검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런 정색을 쓰는 것이 예에 맞는 거죠. 흰색, 희사. 그래서 그럼 이 자색은 뭡니까? 자색은 간색이라서 잘 정식 예복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색을 어찌니까 자지 탈주야 이건 어찌됩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미워하라고 앞에 있다고 자색이 붉은색을 빼앗는 것을 싫어하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해석합니다. 자색이 붉은색을 빼앗기,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 개념을 빼앗아 가지고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보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오자는 탈주야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색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갈렸자. 자색을 싫어하는 것은 뭐 때문이며 그 자색이 붉은색의 순수한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며 이 말이죠. 이게 사이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향언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비슷한 것을 싫어하느냐? 그거는 진짜의 것의 참 면목을 가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지자 위를 먼저 해석하고 뒤로 해석하는 이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오자는 이 말이죠. 오자는 사람들이 자색을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것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려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정성지 정성은 어찌인가 정은 나라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경에 보면은 정풍을 보면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아가씨가 뽕을 따러 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그리는 그런 이야기도 많죠. 요즘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이 정나라의 민요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이 정성을 갖다가 안 좋은 민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성은 뭡니까? 정나라의 성자지만 노래입니다. 정나라의 노래를 좀 더 부연하자면은 시경에 실려 있는 정나라의 노래입니다. 시경에 실려 있는 정나라의 노래를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난악. 음악에 있어 가지고 악은
조정해서 연애를 할 때 그는 엄숙한 거, 장중한 음악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악이라 하고 조정해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음악의 본질이죠. 악의 본질을 갖다가 어지럽히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거죠. 어지럽히기 때문이면. 그 다음, 이거지. 이거는 뭡니까? 이구? 무엇을 싫어한 거? 이구. 이자가 예리할 이자지만 말 잘할 이자가 됩니다. 달변이는. 이거는 뭡니까? 이구자는 구설을 입으로 하는 이야기, 구설이죠. 구설에 능한 것을 이구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 잘하는 것을 이구라 하죠. 요즘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거 연설을 이구라고 합니다. 연설 잘하는 거. 너 앞에 요즘 연설 잘하는 사람 다 박수 받기 쉽죠. 근데 연설도 말만 잘하려고 하고 속이 빈 것은 그거는 뭡니까? 온갖 가정을 꾸미기가 심죠. 이런 것이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연설 잘하는 것도 요 속합니다. 구설에 능한 것을 이구라 하죠. 구는 이구자는 구설이라는 뜻이고 설은 리자는 잘할 리자입니다. 그래서 구설에 능한 자를 입으로 연설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것은 이는 자가 뭐 하는 자? 이는 자가 집에 있고 밖에 안 나오면 되지만 이는 자가 조정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방가자. 방가는 국가입니다. 방가는 국가는 똑같은 말이다.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기에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맹이는 없고 말만 잘하는 일을 사람들은 싫어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와서는 방가가 나오니까 엄청 무게가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향언할 때 나왔던 사이비를 말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말 잘하는 거 처음 들어보면 모두 다 반하거든요. 근데 그 말 따라 들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곳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갖다 줄을 한번 보세요. 줄을 한번 보면 어찌 됩니까? 뒤에 범시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시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범시가 말하기를 어찌 됩니까? 천하지리는 이 천하의 모든 이치는 이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이치는 뭡니까? 천하의 이치는 어찌 됩니까? 정의승야. 천하의 지금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천하의 이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정의승자는 상소입니다. 어찌 됩니까? 딱 정직해가지고 올바를 가지고 그 올바른 것이 이기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것이 나쁜 것에 이기는 경우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 살다 보면 이것이 항상 적어요. 이것은 상소하고 어찌 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 해놨나요? 부정의 승자가 상다라. 뭡니까? 올바르지 아니하는데도 세력 다툼이나 투표를 하면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정의 승자. 올바르지 아니한데도 이기는 경우는 상다.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죠. 상다하나니 성인이 어찌 됩니까? 성인이 소위 오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현인권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무엇을 싫어한 것이다. 이런 것을 사입이 이를 갖다가 싫어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구지인은 말을 잘하는 자, 연설을 잘하는 자, 변설을 잘하는 자. 변설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시위비 뭡니까? 이시로위비라 이 말입니다. 이시로위비라. 뭐뭐로 써서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삼다 이 말이죠. 뭐라고 삼다? 말을 잘하는 이는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이 말이 이시위비죠. 옳은 것은 그러다 하고 누치 되면 또 그 다음 거는 이비위시라 이비. 그런 것으로서 뭐라고 해? 그런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것이 왜곡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가지고 선동하는 거죠. 이비로 위시하나니 그런 게 어찌 됩니까? 또 한 개 더 있네요. 이hen으로 위불초. hen자를 두고서 hen자로서는 어질지 못한 자다. 불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 불초한 자라 이라 하고 또 어찌 됩니까?
이불초 어질지 못한 자로서 위hen 어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거죠. 구설에 능한 사람은 구설에 능한 사람은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뭡니까? 인군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찌 됩니까? 구열이 신지죠. 진실로 기뻐. 그 사람 말 잘하는 연설 잘하는 일을 기뻐하여 가지고 이런 자를 신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임한다면 국까지 보게 하는 분란이다.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금방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줄을 붙이는 범시가 한 구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자활 여영무원하노라. 나는 이제 말하기가 싫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이제 말함이 없고자 하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안 할란다. 이런 소리를 쓴 겁니다. 어땠을 때 썼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자는 어찌 되냐 하면은 제자들이 저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항상 선생님이 항상 옳은 말만 해주시니까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그것만 듣고 외우고 기억만 하고 그 선생님이 말해주는 쏙 뜻은 자기들이 궁금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만 맨날 듣고 그것만 외우듯이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치를 궁금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난 너희들한테 진짜 말 안 해줄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주에 써놨습니다. 주자는 그리 해놨습니다. 그 주자는 보세요. 주자는 뭐 학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어찌입니까? 다 이 언어로 간 성인이 불찰기 천리 유행지 실이 하여 이릅니다. 어찌됩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맨날 어찌 됩니까? 다 이 언어로 공자님이 말해준 그 언어로서 성인의 입장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다 관찰하려고 보기만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이치가 유행하는 참된 실지는 살피지 아니해. 그리고 궁금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나는 뒤에 이제 대답한 걸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뒤에 대답한 걸 보면 주자가 이렇게 말한 거는 뒤에 보면 자공이모는 지을 술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할 술자 때문에. 그렇지만 요거는 다른 면도 숱하게 많이 상상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쓸 때 아이고 나는 그건 이제 더 말 안 할란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 어떤 것을 세상이 다 어찌 됩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만년에 어찌 보면 저는 이거는 공자님 만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시대에서 와도 공자님을 다시 벼슬이나 정계에 등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공자님한테 자주 물으러 왔었죠. 그렇죠. 물어와서 해서도 공자님 말한 것을 정치에 반영하거나 그렇게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면서 정치하고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해도 왜냐하면 돌아와가지고 어찌 되냐면 제 나라에서 신하가 임금을 주겠거든요. 그러니까 밭전자 전시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조정이 나와가지고 너 제 나라를 치십시오. 무다한 자는 당연히 이웃의 나라가 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물어도 공자님이 말을 갖다가 어찌 됐냐 하면 반영하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만 이제는 더 정사나 멋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란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자는 제자들이 학문을 할 때 공자님의 말만 따라서 딱 기억하고 듣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구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공의 대답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공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인 자공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앉아담으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공입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자여 불언이시면 자는 선생작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여자는 만약 여자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제부터 말씀을 안 하신다면 소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 소자, 저희들은 그럼 이제는 무엇을 더 기술하겠습니까? 숫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더 무엇을 선생님이 가른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해 주셔야죠. 나는 이 숫자 때문에 주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숫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술하는 것이라고. 수리부자이란 말이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자는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은 정사에 관한 일이나 또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진심을 말했는데도 그 진심을 보지 않는 것. 이는 세태를 두고도 이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엄청 유명한 말이죠. 공자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제 더 말을 하기 싫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자공. 그럼 저희들이 무엇을 중요한 말, 기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하여 남기겠습니까? 하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로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천하언제요. 저는 저 하늘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 거 봤느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 말이죠. 그 다음 사시행은 천하언제하고 사시 사이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대? 그 다음 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찌 된다? 사시가 봄, 여름, 가을 사시가 절로 다 성에 맞게 그렇게 운행이 되고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해도 하늘은 말을 안 해도 사계절은 제철에 따라 가지고 잘 운행이 되고 백물은 온갖 만물들은 어찌 됩니까? 온갖 만물들은 그 시절 따라서 다 잘 자라고 그런다. 그 뭐 말을 필요면 이 이치가 들어 있는 거죠. 자공의 질문은 대답은 그랬었지만 공자님의 말씀은 말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정말 말이라는 것은 표상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언어가 언어가 딱 끊어지는 없는 말의 길이 끊어지는 곳이 있는 곳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로 못하니까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가 전하는 거. 이심전심이란 말이 언어가 도단한 그 때부터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시는 저절로 잘 운행이 되고 온갖 만물도 잘 자라나니 그래 하늘이 무슨 말로 하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인이 말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잘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라 해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 유비 나가겠습니다. 예. 예. 유비 욕견 공자언을 되었습니다. 유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치 사람 이름자에 슬픈 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는 성입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되는데 자료가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나와 있는 게 공자가 주에 보면 그 말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유비는 주에 뭐라 했습니까? 노나라 사람인데 어찌 됩니까? 일찍이 예전에 이 말이죠. 일찍이 뭡니까? 상학 일찍이 배웠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공자에게. 그럼 공자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공자에게 무엇을 배웠다? 상학 사상예입니다. 사상예. 사상예. 상예는 뭡니까? 상을 치는 예는 어찌 됐냐면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천자가 지내는 상례가 있고 제후가 지내는 상례가 있고 대부가 지내는 상례가 있고 일반 선비가 지내는 상례가 있거든요. 지금 사상례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지금 3년상이나 다 하는 게 사상례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가 입어야 하는 상례에 관해서 공자님한테 배운 적이 있다라는 것만 나와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고 그 내용을 봐도 내용도 공론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였을까라고 하고 그것이 알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지 공자님이 한 어떤 행동을 보고
넘을 가르치는데도 이러한 방법도 쓰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유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배우신 거 뭐 문인이고 하니까 공자님을 찾아 비울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공자님 찾아 비우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유비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인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인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잘못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유비는 모르고 있고, 유비가 한 행동을 보고 공자님이 그것을 저기 잘못된 일인데 저 잘못된 걸 저 아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뭐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알 수는. 그래서 유비가 이제 뭐 문인이고 하니까 한번 비오러 왔겠죠. 현자는 비옵다 할 때는 볼견이 아니고 현입니다. 알현하다 할 때 현자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공자님을 비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찾아왔겠죠. 그럼 찾아오면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사랑방에서 그거는 공자님을 누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공자님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을 이제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죠. 아련하고자 하거늘 공자님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공자를 한번 선생님 뵙고 싶다 하고 비서를 통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뭡니까? 사해질 공자님께서 만나는 것을 사양한 거죠. 무엇을? 공자님께서 내가 지금 아파서 너를 못 만나겠다라고 사해지르죠. 공자님께서 병으로서 만나보는 것을 사절한 겁니다. 거절한 거죠. 사양하시고 내가 지금 병이 나서 그 아로 못 만나보겠다 이런 거죠. 사양하시고는 장명자가 주로 오시는 장명자 그 장자는 가질 장자입니다. 공자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하는 사람 전달자입니다. 일종의 비서 같은 거죠. 그래서 공자님 명을 전달하는 자가 공자님이 있는 방문을 나가면 어찌 됩니까? 가가지고 유비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명을 전달하는 자가 방문을 나가고 나니까 공자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나가니까 공자님께서 어찌입니까? 취하다는 걸 당기는 거죠. 무엇을 당겨서? 금은고를 당겨가 취하에 금은고를 당겨서 금은고를 치면서 어찌합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사명한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명을 전달하는 자가 방문을 나가고 나니 공자님이 금은고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누구로? 사지문지 이 말은 갈지자 두 개입니다. 하여금 살자 뒤에 갈지자는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이로 하여금 이는 누구겠습니까? 유비를 말합니다. 유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유비로 하여금 뭐 하게 하였다? 이는 뭡니까? 그럼 노래 소리죠. 유비로 하여금 공자님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명을 전달할 때는 내가 병이 나서 널 못 만나겠다라고 말로 해놓고는 어찌 되냐 하면 병들지 아니한 어떤 뜻을 그 유비한테 보여준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것은 어찌 되냐 하면 어떤 유비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만나가지고 꾸짖어가지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제 스스로 그 잘못한 그것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공자님이 내가 너를 일부러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표시이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비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은 아무 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하는 데가.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공자님이 실제 그 유비한테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 친걸 두고 하는 말이 이걸 갖다가 맹자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가르치면은 정성스럽게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덤성성성 대강의 뜻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가르침 중에서 맹자가 한 말입니다. 불설지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자가 뭐냐면 기쁘게 여길 설, 탐탁하게 여길 설자입니다. 상대방이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보고서 조금 불편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즐거운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탐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을 불설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면전에다 놓고 직접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되냐면 언짢게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여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불설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봐도 불설지교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비한테 무슨 일이 있으시는지는 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아는 공자의 문인 중에서도 말 잘하는 언어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교에 능한 사람입니다. 제아입니다. 제아가 물었습니다. 제아가 육아에서 3년상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3년상을 다 지켰었는데 공자님 이전부터 3년상은 있었고 하니까 동양에서 부모의 상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게 3년상입니다. 그런데 제아가 공자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제아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아가 어찌 됩니까?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3년지상이 3년의 상이 3년상은 따고 어찌입니까? 부모밖에 안 입습니다. 부모 또 뭡니까? 임금을 위해서 3년 동안 표시하는 거. 그죠? 또 그런 군사와 일체를 해서 또 어찌 됩니까? 3년은 기간은 같지만 상복은 입지 않고 마음으로 입는 상은 뭐라고 합니까?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은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입는 걸 심상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3년 동안 입는 상은 뭡니까? 그 기간이 너무 이미 있자는 너무 있자가 됩니다.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됩니다. 어째 3년 동안 입으리라 합니까? 이런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기는 기간이라고 해석했지만 어찌됐냐 횟수가 이런 뜻입니다. 횟수가 너무 오래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3년의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제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아가 왜 3년이 긴가를 제아가 자기의 견해를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군자 3년을 부르려면 이는 군자 위정자입니다. 위정자가 부모상을 당해가지고 3년 동안 3년 동안 오로지 그럼 빈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 종묘에 제사를 지내거나 천신을 지내거나 하거나 모든 예를 차거나 업무를 보는 거 정사를 갖다가 직접 간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묻집니까? 이를 다해서는 정치는 총리에게 섭정 대신 맡겨놓고 모든 것은 다 백관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총재에게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가 3년 동안 그런 빈소에 앉아가지고 나라에서 있는 큰 예를 행하지 아니하면 위정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돼? 그 예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3년 동안 안 하면 예라는 것이 매년 해도 그것이 매년 해야 몸에 배어가지고 또 내년에 하고 하는데 3년 동안 안 하면 그 몸에 배인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3년 동안 하면 얘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또 어찌 됩니까? 3년을 불이 악입니다. 3년 동안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거나 할 때 상을 입는 중간에는 음악을 갖다가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한다면 3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한다면 악이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일반 백성도 3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찌 될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위정자가 하면 이리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하느냐 하면 세상의 이치는 1년마다 완전 바뀐다. 그래서 한 1년 입으면 되지 뭘 3년이나 입으라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곡이 기몰하고 구곡은 뭡니까? 묵은 곡식입니다. 지난해 나온 곡식입니다. 그런데 어찌든 1년 지나면 그걸 다 묵고 새 곡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곡, 묵은 곡식이 이미 다 없어지고 기몰 없어질 몰자죠.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먹어서 없어지고 신곡이 기성, 새곡식이. 그래가 봄부터 1년이 돌면은 새곡식이죠. 새곡식이 기승하며 새곡식 이미 오를 성자, 익을 성자 물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익을 성자입니다. 주에 보면 성자를 뭡니까? 오를 등자로 해놨죠. 등자가 곡식 익을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가 곡식 익을 등자입니다. 그래서 새곡식이 이미 있고 익었으며 그것 때문에 살을 먹고 사는 음식도 식량도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고 그 다음 찬수개화하나니 그래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찬수개화하다. 찬자가 뭡니까? 구멍 뚫을 찬자입니다. 숫자가 뭡니까? 이 숫자가 조금 어려운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어째 나무를 문질러 가지고 불을 피워내는 불쏘시개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쏘시개는 불이 나도록 하는 얇은 것을 말하는데 그리 아니고 나무판에다 엿다 했고 구멍을 칼비비로 비비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나무 이걸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냐면 옛날에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계절이 변하면은 옛날은 요즘같이 뭐 라이터나 성냥이 있는 거 아니답니까? 그래서 간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식이 계절이 변하면 예를 들어 입춘이 되고 입하가 되고 입추가 되고 입동이 되면은 계절 변함 표시로 이전 봄이 지나고 가을이 뭐 봄에 쓰던 불을 다 꺼버리고 여름 시작하면서 다시 새 불씨를 받는 거예요. 그 새 불씨를 받을 때 쓰는 나무 이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불씨를 나무를 비벼 가지고 새 불씨를 받아갖고 여름이 시작된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끝나면 되면 가을이 되면 또 그 가을에 적당한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불을 새롭게 불씨를 받아가지고 가을까지 쓰는 거예요. 겨울 되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주에 보면 그때 뭐 사계절에 쓰는 그 불 씨앗을 받는 나무를 말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봄에는 뭡니까? 봄에는 느릅나무나 버듬나무의 나무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할비비를 비벼가지고 불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은 쉽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봄이 돼가지고 만물이 빨리 자라는 걸 바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름 되면 뭡니까? 여름이 되면 대추나무나 은행나무를 할비비 비벼가지고 그래서 불씨앗을 만들어 취해가지고 여름을 쓴다고 해요. 가을에는 뭡니까? 개하에는 뽕나무 그런 게 있고 가을에는 뭡니까? 뭡니까? 갈참나무인가 그런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절이 바뀌면은 불씨앗을 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계절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되면 어찌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불씨앗을 전부 바꾼 걸 한 번 썼잖아요. 그거는 한 번이 순행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된 것이 곡식도 1년 동안 지나면 마무리가 되고 불쏘시개를 받는 것도 1년이 지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수개화죠. 어찌 됩니까? 불씨를 받는 나무를 뚫어 가지고 개화. 그 계절에 맞는 쓰는 불을 고치는 것. 쓰는 불을 고치나니 기자는 기입니다. 기이면 가야. 기이면 이미자는 여기서 뜻이는 그 전미사입니다. 기이면 가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 기자 1년 기자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가한 것입니다. 1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니 상복을 입는 것도 1년이면 가한 것인데 어찌 3년이나 입으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 말은 꼭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는 전편을 들어가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한 2사람 됩니다. 이 제아하고 또 그러니까 소자의 민고의 고지까지는 북을 올려가지고 꾸짖는 게 좋다는 거 염류가 어찌 됩니까? 그 계시를 위해 가지고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식은 거 듣는 거 그걸 보고 꾸짖었죠. 그래 꾸지람 듣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하고 니는 만약 3년당 상을 당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공자님 꾸지람을 합니다.
뭡니까? 식부도 하며, 고기 쌀밥입니다. 쌀. 너는 3인상을 당해가지고 쌀밥을 먹고, 이 말입니다. 3인상을 당해가지고, 이 생략 되어 있습니다. 3인상을 당해가지고 쌀밥을 먹고, 네가 또 3인상을 당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또 뭡니까?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의여의 안와. 이 말입니다. 니는 3인상을 돼가지고, 뭐, 3인상 다음에는 좀, 거기서 처음에는 물만 먹다가, 그 다음에 흰죽 먹다가, 그 다음에는 맨밥 먹죠. 그래서 3인상을 당해가지고, 니는 소식을 안 하고, 쌀밥을 먹고, 또 상복을 안 입고, 비단을 없는 것이, 니는, 그걸 하면 니는 마음이 편하겠나? 하니까. 이 참 대답이 웃깁니다. 그러면 좋기는 하니까. 아이, 어떤 시도 쌀밥 먹고 비단을 입는 것은 좋지요.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이,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면은 너는 네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그 안에 의의 안화 편안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또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다가 누구나 쌀밥을 원하고 비단옷을 누구나 입기를 바라는데 그러하는 것이 좋지요. 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주 공자님이 진짜 진정으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여 안적 위지라. 니는 거기 편안하면 거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여 안적 위지라. 너는 그렇게 쌀밥 먹고 비단으로 입는 것이 편안하다면은 니는 그래 해라 이 말입니다. 위지. 너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부군자직 대저 군자가 3인상을 입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대저 군자가 상을 치를 때, 거든 살것자는 치를 것자입니다. 대저 군자가 부모상을 치를 적에, 부모가 죽거나, 그래서 뭐, 부모상은 종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저 군자는 상을 치를 적에 식지가 불과하며, 식지, 지자 음식 지자입니다. 식지, 맛있을 지자도 되고 음식 지자도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뭐해? 음식을 먹으면 단주를 모르고, 단주를 몰라. 부모상을 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단주를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단주를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운 마음이 안 나는 것이고, 거쳐보라. 또 사는 것이 뭡니까? 거쳐하는 모든 것이 편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편하면 다 할 건데, 그것이 어디에 거쳐 편치 않아요. 그래서 맨날 꿇어앉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죠. 편치 아니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 그런 걸 안 하는 기다. 그래서 음악도 연주하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런데 군자는 다 그런데 니는 그것이 그런 중에도 편안하고 좋다면은 니는 그래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여 안정. 지금 너는 그것이 편안하다면은 그것을 행하여라. 그걸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직접 들었고 지른 놈입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무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와 여지불이냐. 여는 뭡니까? 나여자가 아니고 제아의 이름입니다. 제아의 이름이 제연인가요? 제연입니다. 나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부르는 함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제여 부르냐. 제의 어질지 못하며 이 말입니다. 어질지 못하며 차생 3년 후에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3년이 된 그러한 뒤에 3년이 있어 적을 때니까요. 자식은 부모한테서 태어나가지고 3년이 된 연후에야 어찌 됩니까? 매는 부모지 해나니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어디에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거늘 부 3년지 상은 대적. 그래서 3년의 상, 부모가 돌아가실 때 3년의 상을 입는 것은 천하지 통상야라 이 말입니다. 이 천하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이 통상입니다. 그거는 뭐 천자도 제후도 장관도 일반平민도 넘지 뭐 하인도 너무나 3년상입니다. 부모상은. 그게 통상입니다. 통상.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걸 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상이건을 제안은 이어야 합니다. 제의는, 제의 지자식은 요 3년지의 부모와 뭡니까? 요 3년지의 부모와 뭔 말입니까? 제의는
삼년지애의 애자가 무슨 애자겠습니까? 삼년지애의 기부모가 뭡니까? 악기 애자입니다. 이 사랑할 애자가 아니고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인색한 거. 어릴 때는 3년이 지내야 부모한테 젖을 떼고 품에서 벗어나거든. 제여주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그 3년에 대한 그 보답도 안 하고 제여는 어찌합니까? 그 부모에게 3년상 입는 것에도 인색한가 이 말입니다. 애끼는가 이 말입니다. 제여는 3년상을 부모에게 애끼는가 아까워하는가. 아까워하다는 건 좀 뭐 하죠. 시간을 아까운 게 부모에게 애껴가지고 시간을 애껴가지고 못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데 뭐 제여하고 공자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뭡니까? 제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을 본 거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을 본 거고 공자님은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정을 이야기. 상을 당한 자식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공자님은 인의 사상이라 하지만 공자님의 사상은 예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물이나 이런 것이 예로서 표현된 것은 이 예가 있기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3년상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릴 때 부모 품에서 벗어나는 게 3년이 벗어나는데 그 상기간 3년의 기간을 갖다 부모에게 애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활 이거는 뭐 워낙 이것도 유명한데 자활 포식 종일 배불리 먹는 겁니다. 배불리 포식 종일 하여 배불리 먹고서 하루 시간을 내내 보내면서 무소용심이며 무소용심 마음을 쓰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곳이 없습니다. 용심입니다. 용심 우는 뭐 용심진다 해갖고 나쁘게도 쓰는 것도 그 용심도 이겁니다. 그래서 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느 곳에 집중하여서 게으르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것은 멍하게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지를 우리가 말할 때 무의도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의도식. 아마 이 용심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무의도식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밥 먹고 지내는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 공자님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뭐 하거나 어떤 정신을 항상 이렇게 바로 가지지 않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배불리 먹고서 하루를 내내 보내면서 마음 쓰는 곳이 없다면 난의 젠저 사는 이유는 아주 곤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쓰는 곳이 없다면 이것은 참 사람으로서 도리가 난감한 그런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할 것이 없다면 뭡니까? 무엇이라도 있지 아니한가 의문문입니다. 박핵입니다. 박은 장기 박자고 핵자가 바둑 핵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장기나 바둑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집중했으면 용심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둑이라는 것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분류박해호 자호와 위지유 해노인이라. 위지유 위 갈지자 일을 하는 것이죠. 장기나 바둑을 나타내는 갈지자죠.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도 오히려 현자는 나을 현자입니다. 두는 것도 무소용시 마음을 안 쉬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다. 제발 그렇게 생각 없이 있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꼭 박핵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이든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 자로 이야기입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상용호이까 군자도 무엇을
상용, 숭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숭상하는 겁니다. 용은 용기입니다. 옛날 뭐 군자라는 것은 문물을 겸비한다라고 하지만은 다 학문을 닦아가지고 인성을 도외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럼 군자도 용기라는 것을 숭상합니까? 좋아합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용기라는 것도 꼭 필수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단지 어떤 곳에 용맹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 이위상이라. 이위는 뭐뭐라 여기다 생각하다 이 말이죠. 군자는 일단 용맹한 것은 놔두고 있다. 군자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의로운 거다. 정의로운 것이다. 군자는 정의로운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 정의로운 것을 최상으로 여기나니 하면서 어찌됩니까? 군자 요용이 뭐냐면 군자가 뭐만 있고 용맹함만 있고 군자가 용맹함만 있고 무엇이 없다면 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없다면 그럼 그 용맹한 것을 어디에 쓸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보면 용맹하고 의로움이 없는 거 뭐 사웅집 보면 딱 여포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용맹함은 있고 의로움이 없다면 위나요. 있는 사람은 뭐 되기가 싶어? 난을 저지르기가 쉽다는 거죠. 난을 저지르기가 쉽고 소인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소인이 용맹함만 있고 무엇은 없으면 의로움이 없으면 이거는 도적이 되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자궁은 이어서 안 읽었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해야죠. 자궁이왈 됩니다. 자궁이왈. 자궁하고 공자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자궁이 말하기를 군자도 여규 오호이까. 세상에 군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라고 여기는데 군자도 정말 싫어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군자도 정말 이거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군자도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아무리 군자라 해갖고 뭐 잘못된 걸 꾸짖고 바로 잡아준다 해도 군자라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군자도 또한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유한 있지 이 말이죠.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 이 말이죠. 싫어하는 부류가 있나니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오칭인지악하면 사람 중에 보면 어찌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꼭 너무 잘못한 일을 딱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본지는 사람이 흔히 있기도 합니다. 너무 잘못하는 점을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자기는 그리 안 하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것. 그런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 중에 첫째가 뭡니까? 칭인자, 남의 잘못한 점, 남의 잘못된 점을 칭은 이야기할 칭자입니다. 남의 잘못된 점만을 이야기하는 자를 싫어하며 남의 잘못된 것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런 유에 속하는 거죠. 남의 잘못된 것만 쪽쪽쪽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를 싫어하며 또 어찌 됩니까? 그 하류의 산상자입니다. 어떤 자? 하류는 아래층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자리 이와 똑같습니다. 아래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윗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그 다음 또 용기가 나오네요. 오용이 무례자입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앞에서는 용기라는 것이 오를 의자, 의로움하고 관계된, 의로움과 관계지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는 용맹함만 있고 예가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용이 무례자입니다. 그래서, 오용이 용맹하기만 하면서도 예가 없는 그런 자를 군자는 싫어하며 됩니다. 싫어하며 오가감이 질자입니다. 오가감이 자 어떤 일이든 가감하게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겁니다. 가감하면서도 뭡니까? 가감하면서도 질자 막힌 거 융통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게 질자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막힐 질자 융통성 없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걸 말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가감하면서도 융통성이 없는, 빈통이 하라는 건 한 개도 없는 막힌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왈, 그렇게 하면서 왈 이후에 생략된 말이 뭐냐 하면 공자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공자왈이. 그래서 싫어하니라 해놓고 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야 여규오호와 이렇게 됐습니다. 사야 너도 되죠. 사는 누구는 자공 이름이죠. 자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야 너도 유오호와 너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사야 너도 또한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 생략된 말이 자공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했고 자공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오 그다음 뭡니까? 오 다음에 있는 이게 요 바랄 요자입니다. 바라다 희망을 요자 입니다. 우리가 요행이 할 때 이 요자로 쓰기도 합니다. 바랄 요자입니다. 이 바랄 요자가 무엇이냐 하면 교로 바르는데 뭐 너무 잘못된 걸 딱 엿보는 거, 엿볼교자가 됩니다. 엿볼교자. 논문을 쓸 때는 이 표절하다 이런 것도 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는 너무 잘못을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교이위 지자 뭡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남의 나쁜 짓 이만 딱 엿보아 가지고 자기가 안 해갖고 너한테 퍼뜨리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런 겁니다. 앞에 뭡니까 칭인지하고 좀 유사한 부분입니다. 칭인지하.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엿볼겼자 남의 근데 남들이 모르는 것 이런 걸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잘못된 점, 너의 꼬투리만 될 만한 걸 엿보아 가지고 그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나만이 이거 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만 안다라고 하는 이런 자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교입니다. 오교 이위지자하며 너의 잘못된 점이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소한 것을 딱 엿보아 살펴가지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을 싫어하며 오불손 이위 용자하며 뭡니까? 오불손 이위 용자. 용맹한 것은 좋은이지 하지만은 용이든 다 갖춰야 될 게 정의로운가 예나 그런 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웅이 말한다. 불손. 행동하는 게 불손하면서도 아래 사람이 되거나 누구에 하는 것들은 행동이 아주 불손하면서도 그것이 용기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를 싫어하며 그다음 오알입니다. 오알 이 알자가 들추어낼 알자입니다. 비리를 들추내는 것, 적발해내는 것 이걸 알이라고 합니다. 적발해내는 것. 오알 이위 직자. 남의 잘못된 점을 적발해내 가지고 말하는 이것을 보고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 남의 잘못을 적발하고 들추어내어서 그것으로서 자기를 정직하다고 여기는 자를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내용을 보면 공자님 말한 거하고 유사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싫어하는 것도 앞에 공자님이 말씀하는 게나 자웅이 말한 것이나 거의 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자활. 이것도 흔히 많이 쓰는 말이고 어찌 공자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라는 이야기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찌 됩니까? 유여자여 소인은 위 난양냐니. 여기서 난양은 길을 양자라는 것은 어찌 되면 가까이 두고 보살피는 것, 가까이 데리고 옆에 데리고 있는 것이 양자입니다. 어찌 됩니까? 오직 뭡니까? 오직 여자 여소인. 여자는 어찌됐냐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부모나 부인이나 며느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소인도 줄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인이나 평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아니가 뭡니까? 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하인입니다. 그거 보면은 여기서 차 소인은 여위
복의 하인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거나 공자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집에서 일을 시키는 여자와 이 소인 시중드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가지고 기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까이 두고서 그들을 기르는 것이 같이 지내는 것이 쉽지 않나니 어려운 일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어찌입니까? 근지적. 이들은 너무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기가 쉽고 버릇이 없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버릇이 없어지기가 쉽고 위지적 원인이라. 원지적. 이런 사람도 또 거리두고 멀리하면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공자님 자기가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이리 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대화 중에 여자하고 소인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농담적으로 이리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생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왈. 네.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연 42 겐오원이면 됩니까? 연 40은 연자 나이죠.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뭡니까? 견자는 남에게서 보는 겁니다. 당할 견자, 볼 견자. 남자가 40이 되었는데도 남에게 무엇을 뭡니까?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런데 미움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이 여자는 미흡다라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을 이는 거죠. 남자가 40이 되었는데 너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너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뭔가 인격이나 성품이 안 갖춰진 걸 말하겠죠. 그래서 벌써 나이가 40이란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지금 옛날은 50의 초로니까요. 50의 초로니까 40이면 벌써 공자님 부르기를 했지만 벌써 될 거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너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이런 뜻하고 같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기종량이라 그는 그것으로서 끝이다. 그는 그것으로 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것으로서 끝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40이라는 것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때문에 꼭 40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자님이 40은 뭡니까? 40은 부록이라 그랬죠. 40인 두 가지 뜻입니다. 40은 어떤 일에도 현혹되지 않는 나이를 부록이라 했고, 또 40에는 뭡니까? 강사라 그랬죠. 강사. 구셀강자에 벼슬할 사자죠. 그래서 남자가 40이면 당연히 벼슬길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40의 벼슬길에 나아가지고 50이 되면 대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0인 강사란 말이 있는데 벌써 그 당시를 봐서는 40이라면 남자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난 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래가지고 17권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미자편 18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읽고 한 거 그거는 집에 가서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